여러분,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사진 한 장을 봐주세요. 서울 어디선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낡고 비좁은 6평짜리 빌라입니다. 비가 오면 벽지에 곰팡이가 필 것 같고 주차장도 제대로 없어서 이중주차로 골머리를 앓아야 하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무려 33억 원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33억 원입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을 이 돈이 왜 이 작은 빌라에 몰리고 있는 걸까요?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3억 원이라는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식이 파괴된 현장, 그 뜨거운 불길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반가워요. 옆집 지갑입니다.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세상의 모든 경제 이야기를 가장 쉽고 깊게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 주제는 좀 매콤합니다. 바로 서울 재개발 빌라의 충격적인 실체예요. 나는 빌라 살 돈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물줄기를 읽지 못하면 우리 지갑은 영원히 닫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영상 하나로 서울 주요 재개발 구역의 시세부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되었는지 그 경제적 원리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부동산을 보는 눈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주 쉬운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왜 사람들은 33억 원을 주고 낡은 빌라를 살까요? 그들이 바보라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사는 건 낡은 벽돌이나 곰팡이 핀 방이 아니에요. 바로 미래의 새 아파트 입주권, 즉 권리를 사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백화점 앞에 줄을 서 있다고 해봅시다. 내일 아침에 문을 열면 딱 한정판 가방 100개를 판대요. 그런데 내 앞에 이미 99명이 서 있어요. 그럼 내가 100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번호표를 누군가에게 산다면 어떨까요? 그 번호표의 종이 한 장 가치는 1원도 안 되겠지만 그게 있으면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살 수 있게 되죠. 재개발 빌라가 바로 그 번호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빌라 공시가격이 5억 원인데 왜 10억 원을 더 줘라고 하시죠?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바로 프리미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줄여서 P라고 부르는 녀석입니다. 실제 집값에다가 나중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값을 얹어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 P가 얼마냐에 따라 빌라 가격이 5억이 되기도 하고 33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흔히 재개발은 로또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번호표를 샀다가 사업이 엎어지면 그 33억 원은 한순간에 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품 속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지도 위를 한번 훑어볼까요? 가장 먼저 가볼 곳은 서울 동부권의 심장, 청량리예요. 여러분, 청량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전에 낙후된 역전 풍경? 이제는 완전히 잊으셔야 합니다. 지금 청량리 전농구역의 빌라 시세는 13억 원에서 시작해요. 아니 작가님, 13억이면 웬만한 경기도 신축 아파트 두 채 값인데 그 낡은 동네 빌라가 왜 그 가격이죠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비교 가치예요. 청량리 역세권에 새로 들어선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지금 20억 원을 훌쩍 넘겼거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저 아파트만큼 비싸질, 빌라를 13억에 사는 건 7억 원이나 싸게 사는 거다 라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많은 분이 재개발 빌라는 무조건 대지 지분이 넓어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고수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히려 지분이 작고 매매가가 낮은 이른바 가벼운 물건이 인기가 더 많아요. 들어가는 현금이 적으니까요. 하지만 청량리는 이미 그 가벼운 물건조차 13억 원이 되어버린 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 자존심,
부가현 뉴타운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이미 16억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의 금호 16구역은 철거가 이미 완료된 상태인데 여기 빌라 지분 하나 잡으려면 17억 원은 줘야 해요. 구체적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3년 전쯤 금호동 빌라를 고민하던 분이 있었어요. 당시 가격이 9억 원 정도였거든요. 빌라를 어떻게 9억 주고 사냐며 손사래를 치더니 지금 그 빌라가 17억이 된 걸 보고 잠을 못 잡니다. 그때 그분이 놓친 건 빌라의 상태가 아니라 그 땅이 가진 강남 접근성이라는 데이터였죠. 여기까지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공자가 하나 더 붙는 곳들로 가보시죠. 이제 한강을 건너가기 전 동작구의 보물 노량진 뉴타운을 보겠습니다. 예전엔 고시생들의 눈물이 맺힌 동네였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의 침이 고이는 동네가 됐어요. 이곳에서 30평형대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빌라는 매매가가 2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는 프리미엄만 17억 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중개업소에 가면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사장님, 여기 노량진에 제일 싼 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손님, 지금 20억 원짜리 빌라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제일 금매예요. 프리미엄이 17억 붙었고요. 빌라가 20억인데 프리미엄이 17억이라고요? 그럼 이 집 실제 가치는 3억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하지만 나중에 여기 브랜드 아파트 들어오면 30억 갈 텐데 지금 20억에 잡는 건 돈 버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 보고 가셨어요. 이게 지금 노량진의 현실입니다. 집값 3억에 권리값 17억을 더해 20억에 사는 거죠. 하지만 성수동에 비하면 노량진은 양반입니다. 성수 전략정비 2지구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는 대지집은 딱 5평짜리 빌라가 최근에 27억 원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계상이 한번 두드려 볼까요? 평당 가격이 5억 4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값이 평당 5억 원이 넘는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대체 누가 이런 걸 살까요? 그들의 머릿속을 훔쳐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인지 확인합니다. 성수는 그게 가능하죠. 그 다음 주변 신축 아파트, 예를 들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같은 곳의 시세를 봅니다. 거기는 이미 6, 70억 하거든요. 그럼 지금 27억에 사서 나중에 50억짜리 아파트 받으면 20억 남는 장사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재개발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 돈이 묶이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 자산가들은 그 시간을 세금 절감의 기간으로 활용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 가치에 베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직 진짜 끝판왕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노량진 20억, 성수 27억,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실투자금만 40억 원이 들어가는 서울 부동산의 정점 한남 뉴타운으로 가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그곳 한남 뉴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아까 성수동 평당 5억 원 보고 놀라셨죠? 여기 오시면 그 놀라움이 경악으로 바뀝니다. 한남 5구역의 최근 매물을 한번 볼까요? 대지집은 딱 6평짜리 빌라가 얼마에 나왔는지 아세요? 무려 41억 원입니다. 부동산 초보분들은 41억 원. 그럼 내가 41억만 있으면 저 집을 사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여기서 실투자금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해요. 보통 이런 낡은 빌라는 전세가가 아주 낮아요. 41억 원짜리 빌라인데 전세는 1억 원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현금 40억 원이 생으로 있어야 이 빌라를 손에 쥘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투자자들은 몸테크조차 불가능한 생현금 투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상 제목에 나왔던 한남 3구역의 33억 원짜리 빌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6평에 33억? 사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현장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이 매물이 나오자마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 드디어 소액 매물이 나왔네 라는 반응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해와 진실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33억 원은 평생을 모아도 만지기 힘든 거금이지만 한남 뉴타운이라는 특수한 시장 안에서는 이게 가장 가벼운, 즉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소액 투자처로 분류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산의 기준점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분석해 드릴게요. 한남 3구역에서 이 33억 원짜리 빌라를 사면 나중에 평형 배정 때 30평형대 아파트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계산기를 이렇게 두드려요. 지금 한남동 바로 옆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 더 힐 같은 곳들이 100억 원을 넘나드는데 내가 지금 33억에 사고 분담금 몇 억 더 내서 새 아파트 받으면 입주 때 최소 6, 70억은 되겠네? 그럼 가만히 앉아서 30억 버는 거잖아. 이게 바로 대한민국 초고액 자산가들이 빌라에 수십억을 던지는 논리입니다. 그들에게 빌라는 집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선점하는 황금 티켓인 셈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돈만 있으면 누구나 이 승리하는 게임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함정은 바로 시간과 불확실성입니다. 재개발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넘게 걸리는 마라톤이에요. 40억 원이라는 거금을 20년 동안 묶어둘 수 있는 현금 동원력이 없다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현상을 보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행 가이드를 얻어야 해요. 첫째, 숫자의 감각을 익히세요. 빌라가 33억이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 말세다라고 화만 내지 마시고 왜 그 가격이 성립되는지 입지와 가치를 숫자로 분석하는 버릇을 들여야 합니다. 둘째, 급의 이동을 관찰하세요. 한남이 40억이 되면 그 밑에 성수가 20억이 되고 노량진이 15억이 되며 그 다음 외곽 지역들이 따라 올라갑니다. 이 낙수 효과의 흐름을 읽으면 여러분의 예산에 맞는 제2의 한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산 양극화를 인정하고 대비하세요.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되어버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 지갑을 지키려면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데이터로 움직여야 하죠. 많은 분이 묻습니다. 작가님,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서울 변두리 빌라라도 사야 할까요?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재개발은 입지가 전부입니다. 한남동이니까 33억인 거지 아무데나 빌라라고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성이 없는 빌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낡은 집일 뿐입니다. 공부 없는 투자는 가장 빨리 가난해지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내용 3줄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 서울 주요 재개발 구역의 빌라는 이미 아파트 값을 넘어선 권리 자산이 됐다. 둘째, 33억 원이라는 가격 뒤에는 미래 가치에 대한 자산가들의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다. 셋째, 부러워만 하지 말고 자산이 흐르는 법칙을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낡은 6평짜리 빌라, 이제 다르게 보이시나요?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낙후된 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4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보물지도입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한 뼘 더 넓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액션, 네이버 부동산을 켜고 오늘 언급된 지역 중 한 곳을 골라 가장 싼 매물과 가장 비싼 매물의 가격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 차이가 바로 그 지역의 미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지갑이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옆집 지갑이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